도시재생론 로마 숫자 2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법 비교 분석. A. 한국과 일본의 법리적 측면 비교. A1. 한국의 도시재생법 1A. 한국의 도시재생법 구성 및 주요 내용. 한국의 도시재생법은 2013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정식 명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며 약칭 도시재생법으로 부르고 있다. 도시재생법은 2020년 5월 현재 총 9장 60조로 구성되어 있다. 9장 부칙으로 2019년 8월 27일에 신설하는 등 총 9장 6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을 보면 1장은 총칙과 2장에는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그리고 제3장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으로 되어 있고 4장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에 관해서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제6장에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제7장에서도 특별재생지역으로 제8장 역시 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9장 부칙 등 9장 60조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6월 4일 최초 제정 당시 7장 34조로 구성되었으나 2019년 8월 27일 9장 9차트 일부 개정을 통해 9장 60조로 늘어났다. 향후에도 필요에 따라 새로운 조문이 계속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0년 5월 기준 한국의 도시재생법은 제1장 총칙은 제1조 6조에 해당된다.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재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도시재생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 정의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특별재생지역, 마을기업, 상생협약, 기초생활인프라, 도시재생 기반시설,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선도지역 등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대하여 제4조에서는 국가의 도시재생 기본방침 및 수립각, 제5조에서도 국가도시재생의 기본방침 효력에 대해 제6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는 7조에서 11조에 해당되며 7조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이며 7조 2에서는 실무위원회 위치, 실무위원회 설치 등으로 되어 있고 제8조에서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조는 전담 조직의 설치이며 10조에서는 역시 도시재생 지원기구의 설치와 11조로 넘어와 도시재생위원회 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은 제12조에서 24조에 해당된다. 12조는
재생계획의 수립. 제13조는 도시재생의 전략계획과 내용. 제14조는 도시재생의 전략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초조사이며 제15조 주민 등 의견 청취이고 제16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확정. 제17조에서는 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승인. 18조는 주민 제한이며 19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20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확정 및 승인이다. 21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효력으로 제21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효력 상실 등이고 23조에서는 행위 등의 제한이며 24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장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에는 25조에서 26조에 해당된다. 25조는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과 26조는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자와 26조의 2에서 도시재생의 인정사업으로 제26조 3에서 도시재생의 총괄 사업관리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자원에서는 제27조에서 32조에 해당하고 27조는 보조 또는 융자, 그리고 27조 2는 상생협약이고 28조에서는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이다. 29조에서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을 다루었고 30조에서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관련법이며 30조 2에서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제31조에서는 조세부담의 감면 등이며 32조는 건축규제에 대한 완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6장 도시재생 선도지역에는 34조만 있는데 34조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있어서 특별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7장에서는 특별재생지역인데 2018년 4월 17일 신설하였고 35조에서 40조에 해당된다. 그리고 35조는 특별재생지역의 지정과 36조에서 특별재생계획의 수립이며 37조 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으로 39조는 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와 40조에서 특별재생지역의 특별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8장에서는 혁신지구 지정 등으로 2019년 8월 27일 신설하였고 41조에서 51조에 해당된다. 41조 역시 혁신지구 지정 등과 42조에서는 혁신지구의 계획 효력 상실, 43조에서는 혁신지구 계획 효력 상실 등이다. 제44조 혁신지구 재생사업 시행자이며 45조는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시행 방법이고 46조는 시행계획인가 등으로 47조 시행계획 작성, 48조는 통합심의에 대하여, 49조에서는 인가 및 허가 등의 의제이고 50조는 건축물 등 사용 및 처분이며 51조는 이주민가 보호 위한 특별조치고 52조는 개발이익 재투자와 53조 준공검사 등이다. 54조에서는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와 55조는 다른 방법에 따른 개발사업 구역과 중복 지정이고 제56조 국가시범지구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9장은 부칙으로 2019년 8월 27일 신설하였는데 57조에서 60조에 해당이 되고 57조에서는 관계서류 열람 및 보관 등으로 58조는
권리 의무 승계이고 59조는 보고 및 검사이며 60조는 권한 위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1비 한국도시재생법의 특징. 한국의 도시재생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도시재생에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은 원칙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성격이지만 한국의 도시재생법에서는 민간 참여 관련 법규 및 지원 책임이 약하여 민간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도시재생에서는 민간의 참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종료되면 도시재생 사업도 종료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도시재생 사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처럼 100% 민간 자금이 투입되어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하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요구와 자치단체가 요청하는 도시재생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의 참여를 꺼리는 지역이 많아 정부 지원금은 마중물처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도시재생법의 제정 이후 전국 도시재생 사업의 중 대부분 정부와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 대안의 하나로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이는 민간의 자금과 기술력의 도시재생에 적극 참여시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짧은 기간에 도전적으로 많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민간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옥션지구 활성화와 관련된 도시재생법이 2019년 8월 27일 국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약 6년 만에 기존 40개 조항에서 60개의 조항으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20개 추가 조항의 민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 자본과 기술이 유치될 수 있도록 민간 참여에 관한 법규가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의 도시재생법은 대도시, 중소도시 및 심지어 농어촌까지 일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법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하나의 도시재생법으로 지역적 특성과 환경이 다른 도시재생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법을 만들어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지방과 농어촌 등에 적합하게 도시재생법이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도시재생법 도시재생법이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한국의 도시재생법 단위법으로 향후 지역적 도시별 특성을 모두 반영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2019년 8월 27일 도시재생법이 40개 조항에서 60개 조항으로 법조문이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재생법은 시간이 갈수록 필요성에 의하여 일본처럼 법조문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단일법인 한국의 도시재생법도 미국처럼 도시와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도시재생법은
특별법, 도시재생 관련법. 비완 일본 도시재생 관련법 체계. 일본의 도시재생법은 총 6개, 개별법 417개의 조항이 도시재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총 6개의 개별법에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법은 2002년 도시재생특별법 131개 조항, 2002년 구조개혁특구법 50개 조항, 2005년 도시재생법 41개 조항, 2011년 종합특별지구법 71개 조항, 2014년 국가전략특별구법 41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2002년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 이전에는 1998년 중심시가지 활성화법 73개 조항이 있으며, 이 법은 1968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을 기준으로 제정된 법규로 도시의 스포지 현상과 소매업의 폐업에 따른 도시재생과 재생의 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국가 재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여러 가지 있다. 그 중에서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정책과 규제 개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재생, 중심시가지 활성화, 지역재생, 종합특구, 국가전략특구 등의 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A. 민간 활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법. 일본의 도시재생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기본 방침 아래 민간의 활력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시급히 중심적으로 정비해야 할 지역으로 도시재생 긴급 정비 지역을 지정하고, 그 중에서 특히 도시 국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 현재 일본 전역에서 지정된 곳은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이 63곳, 그 중 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은 12개 지역이다. 도쿄의 지정 면적은 전체 면적의 35%에 달하고 요코하마, 오사카, 후쿠오카, 고베, 도쿄 등의 순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은 도시 정비 방침 및 지역 지정은 도시재생본부의 결정에 의해 진행되며, 지정된 지역은 지원책으로서의 도시계획 등의 특례, 세제 지원, 재정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도시계획 등의 특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제한제도에 대해 도시재생을 진행하고자 하는 민간의 제안이 심사에서 통과되어 도시재생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종종 규제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하며, 공공기여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제안 수리로부터 결정까지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단기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제도로 민간의 공익시설 정비 등에 의한 전국 도시재정 측면에서 지자체가 제안하는 도시재생 정비 계획을 통한 활력 창출 및 민간 도시재생 정비 사업 계획 등과 토지 이용 유도에 의한
컴팩트 시티의 추진 측면에서 입지 적정화 계획을 통해 도심 내 거주 유도, 도시 기능, 유도구역 등에 대한 금융 및 세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1비 원도심 기능 등 활력을 도모하는 중심시가지 활성법.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읽겠습니다. 6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